신태일의 구속 소식을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태일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금 온라인에서는 과거 신태일의 방송 영상들이 재조명, 소위 파묘되면서 새로운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태일의 구속을 결정지은 사건과는 별개로 과거에 진행했던 또 다른 방송이 수면 위로 떠올라 논란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 역시 그 나이대의 인물 2명을 방송에 출연시킨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방송 내용을 보면 2명의 출연자가 그 나이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내 분위기를 유도하며 다소 자극적인 질문을 이어갔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송 막바지에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미션을 하도록 후원을 유도했고 결국 문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원본 영상이 삭제되었지만 누군가 백업해둔 영상이 다시 확산되면서 이를 본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 내용 전체를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에 추가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태일이 구속된 직후 함께 방송하던 멤버 중 한 명인 로봉순의 개인 방송에서 또 다른 의혹이 언급됐는데요. 바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신태일이 방송에서 다른 멤버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약품을 받아서 먹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면제와 같은 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만 복용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걸 타인에게 함부로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이 발언 역시 과거 영상의 일부로 남아있었고 이 내용이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과 고발이 또다시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신태일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까지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신태일의 구속 이후 방송 멤버들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거나 라이브 방송이라 영상물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법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듭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그 나이대의 인물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동의 여부가 법적인 책임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 역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대중에게 송출하고 배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녹화 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태일의 구속을 계기로 과거의 문제 방송들이 계속해서 파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신태일을 좋지 않게 봐왔던 시청자들이나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에 남아있던 영상들을 찾아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민원을 넣고 있는 거죠. 결국 신태일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더해 또 다른 그 나이대 관련 방송과 전문 의약품 문제까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영상 파묘와 추가 고발이 계속되는 한 신태일이 마주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과거의 영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지, 그리고 사법부는 이 연속된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